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장관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야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얘기죠.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하면 정직으로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당의 뭐 최고위원이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듣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들은 얘기하고, 본인은 변호사니까 또 더군다나 변호사로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도 요새 계속 이제 15일 날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해임, 면직, 정직, 그 다음에 뭐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무혐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걸 추진했던 전후 맥락을 보면 뭐 감봉이나 견책 뭐 이런 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저는 해임을 목표로 했다고 보고 있지만, 자,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징계 수위는 정해져 있을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징계 수위가 과연 정해져 있을까?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정도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이제 정치 후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한 뭐 몇 년이 지난 뒤에 기사 AS라고 기자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으면 그때는 거짓을 얘기 안 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당 통합 얘기나 아니면 지금 옛날에 YSDJ가 1987년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의 비화 뭐 이런 얘기들은요,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론 자기가 본 부분만 얘기하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추측을 가미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짓말은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대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그걸 얘기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인데, 지금 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자기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신념대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이해에 비춰보면 이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안 정해져 있을까?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뭐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전국 현안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 현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 붕괴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서 처리를 잘못했는데 자기들은 뭐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핵심 지지층은 당연히 뭐 그 원래부터 요구사항이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중도 세력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많은 중도 세력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어차피 국민의힘 저렇게 뭐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뭐 별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우상호 의원도 뭐 그런 얘기 했더군요. 정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거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했겠죠. 뭐 여론조사도 아마 돌려봤을 거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집권자 측에서 정권 말기를 관리하는데 그 정도로 뭐 서투르게 할까요? 이 사람들 뭐 정치는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치는 잘한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꼭 정직하게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현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수히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봤을 것이다. 그 결론이 윤석열만 딱 제거하면 이제 지지율은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을 거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정권 초반과 중반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거로 따지면 정권 말기에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정권 말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현재의 권력보다는 미래의 권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정직하거나 면직한다? 그럴 경우에는 야 이거는 정말 부당한 것 아니야? 그게 똑 떨어지는 사유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징계수위 취재 경험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럼 징계수위는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해임이냐 면직이냐 정직이냐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하는 거는 억측이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죠. 제가 청와대와 시뮬레이션 이거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저희 경험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 당연히 알고 정무수석, 민정수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도는 알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부로 발설을 안 하죠. 왜 발설을 안 하냐? 짜고 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러는 건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짜고 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그거를 얘기하면 또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뭐 예단했다 이러면서 뭐 징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할 뿐이지 이건 당연히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짠 정도도요. 정밀하게 짰을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정밀하게 짰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굴러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원래 현실이죠. 그래서 뭐 정한중 징계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뭘 예단하지 말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다만 그걸 발설을 안 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해임 면직이냐 정직이냐 물론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12월 달에 이른바 항명파동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자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뭐 이런 항명파동 때문에 1개월 정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직은 원래 1개월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최대 6개월인데 자 그러면 6개월 정직 저는 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6개월 정직 6개월 정직은 지금 7월 24일이 임기 만료니까 여기서 6개월 정직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6월 12일에 복귀를 하고 7월 24일이면 한 달 한 보름 정도 근무하다가 총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해임 면직이나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 이득도 있습니다. 여건이.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까지 본인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퇴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뭐 막 진행이 되고 날짜까지 정해진 그 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고 이래봤자 이미 늦는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정직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다고 하면 7월 24일
까지는 정치한다는 선언을 적어도 생각이 있더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저의 관측입니다. 제가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뭐 이런저런 뭐 궁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의 그 기자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권 사람들은 저 구중궁궐 안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나 정무수석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뭐 회고록 같은 걸 저희는 많이 읽어봤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짐작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정직으로 가면요.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직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또 몇 개월 뒤에 복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사람들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굽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 며칠 전에도 직무대행 한 적이 있죠. 근데 핵심적인 뭐 호남 사람이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무정지 사태 이후에 장관님 한 발만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든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 재배당을 하는 등 마치 결과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법조 출입기자들한테 저는 조남관 차장검사를 직접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완벽한 그 추미애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호남 사람이고 추미애 사단 중에 대부분 호남 사람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보다는 조남관 차장이라는 사람은 약간 원칙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기자들의 평가가 맞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길이 최근 생각해 보니까 검찰 전체 조직의 이해 뭐 이런 거 전부 따져보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기로 작심한 건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조남관이 왜 저래?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눈밖에 났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다면 아니 이거는 무슨 경찰서 지나갔더니 파출소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정직을 할 경우에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남관 차장검사도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이중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직으로 갈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정직을 했을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전히 총장 직무 정지가 돼 있을 뿐이지 총장은 총장입니다. 저는 여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총장으로 있으면 총장에서 아예 찍어내면 모르겠는데 총장으로 있으면 많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이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고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의 가능성 어디 보면 무슨 해임이나 면직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정직으로 급선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다만 지금 현재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죠. 그 판단을 얼마나 시청자분들한테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전달하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건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온 거 없다. 이게 정답이고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렇다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임이나 면직이 될 가능성 이게 매우 높고요. 그 경우에 이제 법적 쟁송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도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리 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